자, 이번 시간은 방정식과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먼저 우리 이제 등식이라는 용어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볼게요. 자, 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 등호 있잖아, 등호. 등호가 뭔지 아세요? 등호? 이렇게 우리 는이라고 쓰는 거 있죠. 이렇게 는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자, 요것을 등호라고 하거든. 그래서 등호를 사용하여 어떤 두 수 또는 식이, 두 개의 수 또는 식이 같다는 것을 나타낸 식이야. 같다고 나타낸 식. 같다고 나타낸 식. 자, 그것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 등호가 들어있으면 다 등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등식이야.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돼 있으면 자, 1 더하기 2 하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라고 표현한 거죠. 얘 등식이야. 오케이? 그리고 1 더하기 2는 4. 1 더하기 2는 3인데 얘는 4니까 같지 않죠. 근데 같다라고 표현했죠. 등식이야. 이게 맞는 거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는 상관이 없다고. 주의할 게 이게 주의할 사항이죠. 주의. 등식이라는 것은 참 거짓은 참 또는 거짓에 관계없이 관계없는 거야. 그냥 등호만 있으면 등식이다 이지. 등호만 있으면 등식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맞냐 틀리냐는 상관없다고. 얘 등식이야. 그 얘는 우리가 맞잖아. 맞는 거는 우리 참인 등식이라고 하고 참인 등식. 자, 얘는 뭐야? 거짓이죠. 틀렸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등식이라고 얘기해. 자, 어쨌든 등호만 있으면 등식인데 참인 등식도 있고 거짓인 등식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자, 3x 플러스 2는 뭐 5 뭐 이런 게 있다 치면 5 말고 다른 걸로 할까? 8 뭐 이런 거 하면 자, 얘는 분명히 등식이죠. 등식. 그죠? 자, 그리고 요 등호의 왼편, 요 왼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좌변이라고 해요. 이거는 빨간색으로 쓸까? 자, 등호의 왼편 전부 다 왼쪽 편 자체를 좌변. 자, 여기 오른쪽 편, 등호의 오른쪽 편은 우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얘기를 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 용어를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용어를 설명을 하는 거야. 이름을 정해놓은 거지. 그래서 좌변, 우변, 그리고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양변. 좌변은 등호의 왼쪽 부분. 그죠? 우변은 등호의 오른쪽 부분. 이렇게. 근데 이 식은 특별히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 등식에 관계없이 등식이 된다. 참거짓에 관계없이 일단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인데 x가 변함에 따라 x의 변함에 따라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잖아. 자, 이러한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 방정식은 뭐라고? 방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미지수는 변수죠. 미지수 중에서도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잖아. 만약에 상수면은 얘가 딱 하나의 수로 고정돼 있다는 거니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 그지? 고정된 값이니까. 근데 이제 변수라는 거는 변하는 수니까 이게 변하면서 얘가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미지수 값이 변함에 따라
저 등식이 참도 되고 참도 되고야 거짓도 되는 그러한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상 우리가 이게 참이 될 때가 더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그죠? 참이 될 때를 관심을 가질 거니까, 자, 참도 되고라고 했죠? 이때 참이 될 때의 미지수의 값 있죠?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이거야.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한다. 괜찮죠? 요거는 이제 또 정의니까 방정식의 해 그러면은 딱 알아야 돼. 방정식의 해는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 방정식이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 알겠죠? 요거는 꼭 기억합시다. 이거 여기 지금 쓰는 거 전부 다 기억하는 외우는 거지 뭐 다. 왜? 정의니까. 정의는 다 외우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방정식의 해라고 했고,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죠? 방정식 풀어라 그러면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알겠죠? 여기서 뭐 방정식을 풀어라.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해를 구해라. 해를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해를 구하는 거는 해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해를 봐봐. 요걸 보면은 x가 2일 때 봐봐. 3 곱하기 2 더하기 2는 8이잖아. 그럼 요때 x가 2일 때 성립한다는 거 알겠죠? 이게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해인 거잖아. x의 값이 2가 되면 참이다라는 걸 알잖아. 그죠? 그럼 이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 편하게라기보다는 해를 표현하냐 이건데,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자, x는 2라고 써 있으면 요것도 방정식이에요. 왜? 이것도 분명히 방정식이야. 방정식인데 왜? x가 1일 때는 거짓이지만 2일 땐 참이잖아. 그냥 보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쓰면 x는 얼마 이런 꼴로 쓰면 이 방정식이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이 바로 눈에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의 방정식의 형태를 x는 상수 꼴로 요렇게 새로운 방정식으로, 그지? x는 상수꼴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 방정식의 해를 쉽게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요렇게 표현을 할 거다 이거야. 알겠죠? 여기 보면 어디 갔니? 방정식의 해 여기다 밑줄 딱 끄고, 자, 방정식의 해는 반드시 x는 상수 꼴의 방정식으로 나타낸다 이거.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이 3x 플러스 2는 8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x는 2이다 라고 요렇게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해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x는 2라고 써있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x는 2라는 소리가 아니야. 네? x는 2라고 해놓고서 x는 2라고 2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x는 변하는 수고, 변수. 이게 x가 2가 될 때 참이다 라는 것을 쉽게 나타낸 방정식이라고 이게. 알겠어? 해를 표현한 방정식이야. 알겠죠?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항등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항등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요런 식이 있는데 등식이 있는데 등식. 그 미지수의 값이 어떤 값이 되든 항상 참인 등식. 자,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이게 중요한 말이야. 관계없이 항상 참인등식, 그것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그 항등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2x 플러스 쉬운 걸로 씁시다. 3x는 5x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미지수에 관계없이 여기 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뭐 x에 뭐가 들어가든 항상 참이 되겠죠. 그쵸? 그 이거 보면 여기가 좌변이라고 했잖아. 그 우변이라고 했죠. 그 보면은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죠. 똑같단 말이야. 그죠? 요러면 우리가 항등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좌변에 이제 모든 항이, 그러니까 모든 항이 우변의 모든 항과 다 동류항이 있어야 돼. 이해되죠? 동류항 기억나시죠? 앞에서 우리 1차식 할 때. 그러니까 요렇게 되려면 동류항이 모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의 개수가, 그쵸? 개수가 모두 같다. 그죠? 개수가 모두 같아야, 그래야 좌변식과 우변식이 똑같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요렇게 해서 방정식과 항등식인데,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문제 있는 것들은 직접 풀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항등식 예 하나만 해볼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 2에 3x-7은 뭐 3x 플러스 5 마이너스 네모 요렇게 해서 네모를 좀 크게. 자, 요것이 항등식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항등식일 때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풀어볼 건데, 그러니까 항등식일 때 요 네모에 들어갈 식을 구하는 거야. 네모에 들어갈 식은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좌변을 분배를 해줄 수 있잖아. 정리하면 6x-14죠. 우변은 3x 플러스 5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기 개수를 비교하는 거, 개수. x의 개수가 6인데 여기는 3이잖아. 그럼 여기에 플러스 3이 들어갈 필요가, 그러니까 그죠? 3x가 필요한 거야. 3x가 더 필요해. 근데 지금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x를 빼주면 여기가 플러스 3x 되니까 6x 돼서 똑같죠. 그러니까 개수를 생각하는 거야. 개수. 돼요? 그리고 여기 상수항도 마이너스 14인데 여긴 플러스 5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9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19라고 써야 마이너스 19가 되겠지.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우리 이런 거 있죠. 하트는 별 빼기 네모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난 네모 구할 거야. 그러면 이거 우리 거꾸로 계산하는 식 알죠? 거꾸로 계산하는 식 하면은 별 빼기 하트를 하면 네모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별이 이거죠. 3x 플러스 5에서 빼기 요거 두 배의 3x 마이너스 7 요렇게 하면 네모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3x 플러스 5고, 요거는 마이너스 2를 분배한다 그랬어. 봐봐, 마이너스 2를 여기 있는 3x와 마이너스 7에 각각 분배해 줍니다 이거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6x고, 자 분배하면 플러스 14니까, 그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9.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나와.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개수끼리 동류항의 개수가 모두 같다는 걸 생각해서 개수의 계산만 이용을 해서 풀어도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